안녕하세요, 뻘지종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제 지인이 화이트와 커세어 시스템을 좀 맞춰달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뭐 일반적인 조립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번에는 커세어의 사악함과 왜 허세어로 불리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커세어 제품들을 좀 몇 개 가지고 왔는데 하나하나 대충만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커세어 램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은 아니고 구형인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커세어 로고가 있고, 신형 같은 경우에는 커세어 로고가 없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중고로 구형까지 사더라고요. 하여튼 역시 허세어인 것 같아요. 아무튼 램 클럭은 3600에 CL16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화이트 램이에요. 그리고 수냉 쿨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세어의 H100i RGB 플래티늄인데, 커세어 수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좀 높지만 그만큼 성능도 어느 정도 출중하기 때문에 사실 수냉 쿨러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는 편이죠. 그 다음에는 시스템 팬이에요. 이게 300짜리가 있고 1팩짜리가 있거든요. 300짜리에는 RGB 컨트롤러가 있고요, 1팩짜리에는 컨트롤러가 없어요. 그래서 커세어끼리 연동하려면 이 300짜리를 무조건 구매를 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이 팬들만 사면 팬 속 조절이 안 돼요. PWM 조절이 안 돼가지고 뭐 엠보드 꺾거나 해서 바이오스 들어가서 일일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요런 게 있습니다. 커세어 커맨드 프로라고, 이게 뭐냐면 PWM만 따로 커세어 전용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팬 컨트롤러에 같이 포함을 해도 될 텐데 얘를 또 따로 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아마 최대 연결이 6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도 사실 PWM 허브 말고도 뭐 USB나 뭐 온도 센서나 뭐 요런 기능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별다를 건 없는데, 뭐 사운드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키보드와 마우스도 커세어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리고, CPU는 i7 9700K에 메인보드는 MSI 보드고요. 그래픽카드도 MSI 1080 Ti예요. 그래픽카드는 가지고 있는 거를 쓰고, 그리고 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커세어 케이스를 사려고 했는데 안 예쁘다고 해가지고 앱코의 31X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항상 케이스 회사들이 재밌는 게, 화이트 케이스는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얘도 블랙 모델보다 5,000원이 더 비싸요. 아무튼 그래서 조립을 빠르게 한번 해보시죠. 사실 31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립을 했거든요. 그때는 검은색에 제가 쓸 컴퓨터를 조립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것도 화이트로 다시 조립하게 되네요. 근데 뭐 도장의 퀄리티가 뭐 생각보다 꽤 나쁘진 않네요. 이거 앱코치고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하단 파워 장착 케이스들은 파워를 먼저 넣어주시는 게 웬만하면 조립하기 편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참고로 파워도 커서입니다. 전면 팬은 안 쓸 거기 때문에 전면 팬부터 다 떼내주도록 할게요. 이 전면의 팬들도 모두 커세어 팬으로 바꿔볼 겁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에코 팬들은 다 떼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 팬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 3펜짜리에는 컨트롤러가 RGB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있고 1팩짜리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야, 커세어는 정말 박스 포장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노란색이 사실 굉장히 촌스러울 수 있는 색인데, 노란색을 과감하게 쓰는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고요. 찢어버렸는데 보고 있니? 찢었다, 미안. 자, 이렇게 펜은 총 4개고요 아마 여기에 RGB를 컨트롤러 하는 게 들어있을 거예요. 요렇게 최대 6개의 펜까지 커세어 전용 프로그램인 IQ를 통해 가지고 RGB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노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처럼 전면 3개, 후면 1개를 총 4개를 세팅하실 때는 300짜리 하나, 1팩짜리 1개를 따로따로 사셔야 돼요. 1팩짜리를 4개 사면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RGB 싱크가 불가합니다. 요거 RGB 세팅하는 거는 이따가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펜을 풀게 되면 선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RGB 싱크를 위한 선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펜 속을 조절하는 PWM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펜들을 여기 전면이랑 후면에 장착해주면 되는 거죠. A few moments later. 잘 교체가 됐죠? 자, 이제야 정상적인 조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화이트 시스템이다 보니까 나사를 한번 잘못 박으면 흔적이 남아서 정말 신중하게 나사를 하나하나 박아야겠네요. 1 hour later. 자, 이렇게 파워만 장착을 했는데 파워만 장착해도 굉장히 힘이 빠져요. 이제 메인보드에 CPU를 넣고 수냉 쿨러를 장착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미리 다 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램을 봐야 되는데, 3600에 CL16 8기가 2개짜리가 2개예요. 한마디로 32GB라는 거죠.
이게 화이트로 맞추고 싶다고 해가지고 풀백으로 샀더라고요. 사실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게임만 하신다면 이제 16기가 이상으로는 사실 이제 많이 쓸 일이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램 소켓을 모두 꼽는, 그러니까 풀뱅크 램보다는 2개짜리로 하는 게 램 오버클럭은 더 잘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풀뱅크를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요런 거는 이제 성능을 넘어서 감성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겠죠. 이게 벤 존스 램이 측면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커세어 로고가 있다는 거죠. 신형은 이 커세어 로고가 없대요. 뭔가 이렇게 꽂기만 했는데도 간지가 좀 나긴 하네요. 야, 흑간지는 정말 인정합니다. 커세어가 보통 이제 비싼 대신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이제 허세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허세어는 허세어인 것 같아요. 이제 케이스를 꺼내서 이 세트 안에 넣으면 되겠죠. 뭐가 많아요, 되게. 자, 일단 메인보드에 나사를 다 박았고요. 이제 수냉 쿨러만 좀 넣으면 되거든요. 선을 뒤쪽으로 요렇게 좀 뺀 다음에 수냉 쿨러 각을 맞춰서 요렇게 장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상단이 수냉까지 설치를 다 했습니다. 3,000 years later. 여기 사운드 카드와 그래픽 카드, 그리고 각종 선들을 꽂기만 하면 일단 전면은 완성인 거예요. 자, 빠르게 스킵. 그래서 이 커세어 펜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본적으로 3펜을 주면 들어있는 이 노드를 이용해서 얘는 LED만 삽입이 되고요. 그리고 펜 속도는 얘를 통해서 또 따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양면 스티커를 따로 붙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붙인 다음에 케이스 뒤에 임의로 부착을 하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RGB 연동을 위한 이 커세어 커맨드와 여기 노드를 연결해 주도록 할 거예요. 이게 그냥 케이스 뒤쪽에 이렇게 딱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위치를 한번 찾아가지고 붙여보겠습니다. 이쪽 파워 쪽에 요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그냥 요렇게 붙여버리고 이 커세어 노드는 이쪽에 이제 잘 안 보이게 요렇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붙여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노드는 그냥 이렇게 SSD에 붙여줄게요. One eternity later. 자, 요렇게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조립도 좀 빡세고, 이게 뭐 노드, 커맨더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선 정리가 무엇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자, 일단 전원을 연결해서 한번 제대로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면 모든 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네요.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정말 무지개색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왜 커세어를 쓰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에도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펜이 나와 있고요. 이 커세어의 모든 펜들은 이제 컴퓨터로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커세어의 IQ 프로그램으로 이 커세어 제품들을 조정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둔 곳에 왔는데 지금 보시면 장패드도 커세어고 키보드도 커세어고 마우스도 커세어예요. 그래서 정말 커세어스러운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XMP 램이기 때문에 오버클럭 세팅에 가서 XMP만 좀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XMP를 Enable로 하면 이렇게 D램이 2133에서 3600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기를 누르면 그럼 정상적으로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오버클럭 값이 적용된 거예요. 커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Q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이 IQ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수냉 쿨러, 램, 그리고 이제 커맨드 프로, 그리고 노드 프로까지 잡힌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커맨드 프로는 지금 얘한테 연결된 펜들이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노드는 얘한테 연결된 RGB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키보드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뭔가 굉장히 멋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조명 효과에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뭐 무지개 파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뀌어요. 보면 색물결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인 하면 와, 이거는 조금 이쁘더라고요. 뭐 이외에도 뭐 마우스를 보면 마우스도 똑같이 조명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색 펄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여기 마우스에 들어오는 LED가 색깔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세어가 진짜 RGB에 많은 공을 들여요. 수냉 쿨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수냉 펌프 뿐만 아니라 팬까지도
이 색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세세한데 보세요. 자, 색 펄스라고 하면 이제 서서히 꺼졌다 켜졌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교대로를 누르면 이제 서로 한 박자 느리게 바뀌고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나요. 보면 지금 이렇게 하나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펌프고 펌프, 팬 1, 팬 2인데 야, 이런 것까지 진짜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커세어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여기 이렇게 방향까지도 왼쪽으로 돌 건지 오른쪽으로 돌 건지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정말. 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램 하나하나 다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색 전환을 누르면 뭐 바로바로 색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커맨드 프로거든요. 자, 이 커맨드 프로로 들어가게 되면 펜을 1, 2, 3, 4 연결해놨단 말이죠. 펜 1부터 3까지는 전면이고 펜 4는 후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연, 이게 번역이 조금 웃긴데 이 공연이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얘가 뭐 저음으로 할 건지 뭐 균형 잡힘으로 할 건지 극한으로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뭐 펜을 최고 속도로 돌리고 싶으면 극한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펜들의 최고 속도가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점점 1100에서 1500, 1700까지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다시 다 저음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노드로 들어오면 이게 RGB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LL 펜 허브를 누른 다음에 펜 4개가 연결되었다고 하면 저렇게 지금 펜이 바로 인식을 하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원하는 효과로 다 원하는 즉시 누르기만 하면 바로바로 바뀌죠. 와, 정말 커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RGB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회사는 커세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맨날 뭐 비싸다 아니면 뭐 허세요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세팅할 수 있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커세어 제품으로 이루어진 빌드를 직접 만들어보고 그리고 RGB까지 세팅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와, 정말 왜 커세어를 사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열심히 하시고요. 다시 봅시다.